우리가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돈과 교환하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인생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분 좋게 여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동안 내가 배운 것을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고 믿고 은퇴를 앞두고 자동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돈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한 푼이라도 아끼며 평생을 바친 남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는 은퇴 후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가족 비상사태, 구매력을 잠식하는 인플레이션 등 충분해 보이던 것이 갑자기 환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시장이 더 이상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며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치심과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다는 좌절감 사이를 오가며 불안에 인질이 됩니다. 아이러니? 불운이 아닙니다. 기획력이 부족한 거죠. 퇴직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끊임없는 혼란 속에 살고 주식시장 가격에 얽매여 마치 삶이 각 변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경제 뉴스를 쫓습니다. 그들은 투자하지 않고 중독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붕괴는 공황 발작입니다. 각각의 최고, 덧없는 행복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이 그들을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균형 잡힌 삶을 살아온 후 이웃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65세의 노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연구하고 모호한 조언을 따르고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연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신의 혈압이 자신의 품위를 가늠하는 온도계인 양혈압을 재며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그는 시장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 졌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퇴직자는 단순하고 거의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구축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대 부동산, 배당금을 지급하는 탄탄한 회사의 주식, 또는 귀하의 지속적인 존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일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회를 쫓을 필요가 없다. 나는 55세에 은퇴한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는 혁명적인 것을 발명하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젊었을 때 믿을 만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수십 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그가 오늘 받는 배당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유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지역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지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은퇴를 종말점으로 본다. 두 번째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영리하게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그 단계에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예전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고 에너지는 감소했으며 시장은 경험보다 젊음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급여도 적고 혜택도 적습니다. 이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귀하의 자산이 귀하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산은 집이나 자동차,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산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변호사였으며 시간당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멈추면 수입이 0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직원이 아닌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회사의 주식을 샀고 사람들보다 오래 지속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성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하루 12시간씩 일할 의향이 없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평안한 노후의 비결은 60세 이후에 발견한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기 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에게 어떤 자산이 이상적인지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지루하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은퇴는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안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나는 멋진 스타트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나 보험회사와 같은 탄탄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회사는 1년 안에 돈을 2배로 늘리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종교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매일 시장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수익성이 있으며 이익을 분배할 기업을 선택하세요. 197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낡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는 반면 비평가들은 망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째, 임대주택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가장 쉬운 투자 중 하나입니다. 위치가 좋고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는 수십 년 동안 소극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으로 한두 개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은퇴자들이 마치 주식인 것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수입에 있습니다. 셋째, 자립형 중소기업이다.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카페테리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갖춘 온라인 상점 등 일상적인 존재 없이 운영되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것도 자산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장된 직업이다. 나는 은퇴하기 전에 서점을 열었던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를 고용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퇴직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 수치를 확인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것은 자산입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3가지 기본 단계. 첫째, 빚을 없애라. 바람직하게는 모두입니다. 부채는 자유의 적이다. 쉬어야 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나는 많은 은퇴자들이 그들의 은퇴가 그들의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믿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신용카드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빚은 존엄성을 약화시켜 노년에도 초라하게 살게 만듭니다. 몇 년 더 일하거나 지금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빚 없는 은퇴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가득한 은퇴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둘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축하세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규율, 인내가 필요합니다. 30, 40세부터 시작하라.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 배당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라. 은퇴하기 1년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너무 늦을 것이다.
월급이 많지 않은 3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는 매달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투자는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셋째,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은퇴하면 소득이 감소하지만 욕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적게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일할 때와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의 상실이다. 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퇴의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면 목적의식을 잃습니다. 루틴도 없고, 동료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지루함과 불안의 함정에 빠진다. 그들은 강박적으로 지출하기 시작하고 위험한 투자를 추구하며 쉬운 수익을 약속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친구의 영향으로 은퇴 후 거의 모든 시간을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은퇴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은퇴는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는 단조롭지 않습니다. 힘입니다. 두려움, 시기심, 사회적 압력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나의 일상은 간단합니다. 책을 읽고, 걷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회를 쫓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나머지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나의 가장 큰 자산은 돈도, 학위도, 인맥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기를 목격한 곳에서 기회를 확인하고, 유행을 따르려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몸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추론 능력은 향상될 뿐입니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경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십시오. 첫째, 감정이 당신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탐욕은 이성의 적입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면 멈추십시오. 숨 쉬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이 논리적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인가요? 둘째,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쉬운 이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모두 함정입니다. 셋째, 무리를 따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남을 따라하면 길을 잃을 뿐입니다. 넷째, 덜 하라. 투자의 세계에서 과도한 행동은 부의 적입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이렇게 돈을 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성장시키자. 우리는 모든 기회를 쫓지 않으며 시장을 추측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다린다. 은퇴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는 시간이다. 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즉,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더 나은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유지관리,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스트레스. 은퇴는 더 많은 것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충분하다가 무엇인지 정의할 때입니다. 돈 걱정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는 결코 최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경주에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만큼만 찾았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경쟁에 집착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돈은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하지 않은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시간에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은퇴하면 젊었을 때 갖지 못했던 것, 즉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와 경쟁하며 자신을 증명하고 부를 축적하고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불안, 비교, 여전히 관련성을 증명하려는 시도에 돈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재생 불가능한 유일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은퇴하면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바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여가, 성찰, 사색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갖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기회를 쫓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그 선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퇴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부를 쫓으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평생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 성공을 위해 몸을 희생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잘 먹지 않으며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퇴하면 회복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돈은 새 몸을 사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치료에 막대한 돈을 쓰고 그들이 성취한 것을 즐길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하의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돈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몸을 돌보세요.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걷고, 적당히 먹고, 잘 자세요. 또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불안, 분노는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만큼이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놓아주는 법, 용서하는 법, 과거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은퇴 후에는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어릴 때는 동료, 직업적 접촉,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의 관계가 종종 실용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연결이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진정한 유대감입니다. 가족, 오랜 친구,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정서적 풍요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세요. 나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연락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여전히 의무적으로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많은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구에게는 끊임없는 만남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가끔씩 전화, 메시지,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은퇴는 학습을 중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멈춘 뇌는 마치 버려진 기계처럼 녹슬고 있습니다. 99세에도 나는 여전히 공부한다. 나는 역사, 과학, 철학에 대해 읽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항상 마스터하고 싶었던 언어, 도구, 기술. 배움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살았다는 것과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도, 부동산도, 주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르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상속자들이 재산을 받고 몇 년 안에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법, 욕망을 통제하는 법,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생각하는 방법, 탄력성을 갖는 방법,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등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들을 독립이 아닌 의존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경험, 교훈, 세계관을 남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은퇴 후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도, 성공도, 부도 아닙니다. 평화. 평화는 외부의 압력, 비교,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화는 평화롭게 자고, 현재를 즐기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배한 물건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 더 이상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경쟁하며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